자, 오늘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뭐 크게 분류를 해드리면 1차 플러스 2차식이 있고요. 2차 플러스 2차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식을 배울 거예요. 대칭식을 배울 거고요. 공통근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뭘 배울 거냐면 부정방정식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도 배울 거고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이 대칭식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1차 플러스 2차는 쉬워요. 1차 플러스 2차는 1차식을 조작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순서쌍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두 개가 나오거나 또는 한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1차식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는 2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해가 한 개 나오겠지만,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이 두 개 나오니까 해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차 플러스 2차는 원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쉬운 유형만 다뤄요. 근데 얘는 쉬운 게 뭐냐면, 자, 이거 둘 중에서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을 줘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해가 4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3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대칭식은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공통근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센을 푸셨으니까 센에 있어요. 대칭식은 센에 없지만 이거랑 이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 개념 설명을 잘 되어 있지만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1차 플러스 2차입니다. 1차 플러스 2차.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으래. 제가 말씀드린 게 수학에서 중괄호는 AND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얘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밑에 있는 거가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에 있는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자, 식을 조작을 하시면 y는 3x 빼기 2가 됩니다. 그죠? y는 3x 빼기 2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기가 껄끄러웠던 이유가 문자가 두 개거든요. x, y 항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여기에 있는 y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2x제곱 빼기 3x, y의 값이 3x 빼기 2가 되고요. y에다가 3x 빼기 2의 제곱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해보시면 여기 있는 9x제곱하고 여기 있는 9x제곱이랑 마이너스 9x제곱이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2차항은 2x제곱만 남을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6x와 여기에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이 앞에서는 상수항이 안 나오고요. 여기 뒤에서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를 날리면 3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제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항상 해를 순서쌍으로 적어버릇하라고 했어요. 그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곡선과 곡선을 연립하였을 때 교점의 좌표입니다.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정식 해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보시면 순서쌍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x값이 1 또는 2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1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4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도 바꿉니다. 1차식을 y는 x 빼기 4입니다. 얘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2x x 빼기 4가 되고요. x 빼기 4의 제곱 빼기 4는 0입니다. x제곱 x제곱 2x제곱 해서 4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8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6x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16인데 16에서 4를 빼니까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4를 날리신다면 자 얘도 해는 두 쌍이 나오겠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1과 3이 될 터이고 x에다가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해서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2차 곡선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곡선처럼 그려지는데 예를 들면은 자 얘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곡선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직선과 곡선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데 그 좌표가 1, 마이너스 3하고 3,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곡선과 곡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자, 해서 밑에서 어려운 거 없고요. 무난하고요. 자, 2차 플러스 2차입니다. 자, 원래 얘는 유형이 세 가지인데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가장 쉬운 유형만 남겼는데 자, 2차식이고 2차식이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비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어떤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에 0이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오케이? 자, 빵이 되니까 얘가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이 되죠. 그러면 얘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y가 x인 케이스,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자 이거가 빵 되거나 이거가 빵이 되는 건데 이 케이스에는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4x제곱 y 자리에 x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9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은 3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해 두 개 나오고 여기서도 해 두 개 나와서 네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얘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x제곱 y에다가 이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은 9입니다. 그런데 얘도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얘도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게 키가 맞는 거지 요즘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만약에 여기서 둘 다 이걸 대입을 했을 때 둘 다 완전 제곱식이면 해가 두 쌍만 나오겠죠.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인데 얘는 두 개 나오면 여기서 한 개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겠죠.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해가 4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 x랑 y랑 같으니까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자 3, x랑 y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가르칠게요. 부호, 동순을 가르칠게요. 자, 중복되는 부호는 자 같은 순서를 보라는 건데 얘를 줄여서 쓰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있는 순서쌍을 줄여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 부호, 동순. 자,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써요. 그래서 x가 하얀 플러스 3일 때 y는 하얀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노란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복, 부호, 동순이라고 해. 그래서 풀이에 보시면 풀이에 이 단어가 나올 것이고 이 순서쌍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를 봤을 때 저 순서쌍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보시면 무조건 0이 있는 걸 찾아. 0이 있는 게 인수분해가 돼요. x자랑 인수분해니까 x, 2y, y 해놓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xy니까 여기에 두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기억에 있는 식이 x 빼기 2y, x 플러스 y는 0이 되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x가 2y일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y일 때입니다. 이왕이면 얘들아 분수를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분수를, 그지? 분수 만들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x가 2y니까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4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 y제곱은 1이죠. 그런데 x값이 y값의 2배라 하였으니 얘는 1 마이너스 1 여기다 2 곱하면 2 마이너스 2에서 다 2개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라 하였으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y제곱 2y제곱은 6이고요. y제곱은 2예요. 근데 2번은 뭐야? x랑 y가 부호가 반대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y가 루트 2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얘는 루트 2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은 쉬워요. 쉬운데 자, 대칭형이 문제입니다. 대칭형. 자, 잘 보세요. 자, 대칭형은 자, 제가 또 씁니다. 여기가 뭐야? 두근의 합이죠. 여기는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런데 잘 들어. 이 대칭형을 잘해야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면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어서 여기서 x 값이 알파랑 베타죠. 근데 애들이 되게 웃겨. 여기에서 x 대신 t를 집어넣고 두근 알파랑 베타 대신 x 플러스 y를 집어넣으면 희한하게 되게 어려워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겠어? t 빼기 x, t 빼기 y는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t 값이 x랑 y가 되는 거예요. x 대신 t를 넣고 알파, 베타 대신 x, y를 넣은 것 뿐입니다. 자, 얘를 볼게요. 자, 대칭식, 대칭형. 얘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두 수의 곱이 나와 있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두 수의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15를 집어 넣으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64죠. 그런데 x랑 y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y가 8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x 값하고 y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방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xy가 15죠. xy가 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얘를 y를 8 빼기 x로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예를 보고서 t의 제곱 빼기 8t 플러스 15는 0을 썼으면 좋겠어요. 맞잖아. 두 분의 합 앞에 마이너스, 두 분의 곱 앞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보시고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구하시면 얘는 t 값이 3하고 5가 돼요. 이쪽에서는 t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t 값은 x 값이랑 y 값이야. 그치? 그러면 t가 3이면 얘를 내가 x로 본다면 얘는 y가 되죠.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하고 5잖아. 여기 x랑 y가 여기서 알파랑 베타인 거라고. 근데 얘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근이 어떻게 나와? 3,5, 5,3 두 개가 나오죠. 얘를 이렇게 풀지 않고 x 플러스 y는 8이고 x, y는 15인 상태에서 둔 다음에 y는 8 빼기 x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x 8 빼기 x는 15. 그러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5는 0인데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그래서 얘를 보고서 이 식을 보고서 이 노란색 식을 써야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이거를 2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y면 얘가 x인 거야. 어차피 여기서 x랑 y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요. 그치? 그러면 얘도 좌우를 한번 뒤집어 주면 되는 거야. 맞지? 이해했습니까? 자, 대칭형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대칭형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의 핵심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야.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으래.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두 수의 합은 나와 있어. 그지? 두 수의 합은 나와 있으니 두 수의 곱을 뽑아내면 되는데 밑에 있는 식을 조작하셔야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y가 49인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빼기 2xy는 49가 되고요. 얘네 둘이 일로 가면 4xy는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9란 말이야. 그런데 뭐야? x 플러스 y가 2니까 이게 4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야? 아우 그만 써봐. 여기가 이거군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3xy고 얘네 둘이 일로 가고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9니까 x 플러스 y가 2니까 이게 4죠. 그러면 4에서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45예요. 그러면 x 곱하기 y가 뭐냐면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냐? x 플러스 y가 2하고 xy가 마이너스 15 이걸 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서 제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썼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얘는 t 빼기 3 t 빼기 5는 0이고 이게 플러스지. 그러면 t 값이 마이너스 3하고 5인데 여기 있는 t 값은 이거야.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y면 얘가 x야. 그러면 해는 답은 마이너스 3,5하고 5,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가 답입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2번을 볼게요. 2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어. 반드시 대칭형으로 풀어야 되게끔 줘요. 이 대표 문제 같은 건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얘를 보시면 이 대칭형으로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는 가능하거든? 위에가 1차식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얘는 불가능하죠. 둘 다 2차식이죠. 둘 다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식부터 먼저 바꾸시면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자, 위에 있는 식부터 바꾸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2죠. 와, 이거는 좀 제대로인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플러스 xy는 1이에요.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를 스몰 a로 가고요. xy를 스몰 b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김가희씨 잘 들으세요. 이거 풀이가 깁니다. 자, 집어넣으시면 a제곱 빼기 2b 플러스 a는 2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빼기 2b 플러스 b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빼기 b는 1이죠. 그러면 자, 얘는 a제곱은 이렇게 가자. 얘는 a제곱은 b 플러스 1이죠. 그치? 잘 들어. 얘는 자, 넘어가면 2b 빼기 a 빼기 2입니다. 그러면 얘도 a제곱이고 얘도 a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아요. 2b 빼기 a 빼기 2랑 b 플러스 2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로 오면 a고요. 얘가 일로 오면 마이너스 b고 얘가 일로 가면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면 자, 여기 1이 되겠네요. 더 좋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차 플러스 2차로 바뀌죠. 그지? 그럼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 빼기 b가 1이고 a 제곱은 b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b를 a 빼기 1로 가죠.
그러면 얘는 a제곱은 b가 a 빼기 1이고 플러스 1이죠. 그러면 a제곱 빼기 a는 0이에요. 그러면 a는 0하고 1이죠. 근데 a가 뭔데? a가 x 플러스 y야. 여기 2번에다 별표 치세요. 학교 시험에 이것이 나올 터이니. 오케이? 학교 시험에는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a가 0이고 a가 1인데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1이면 b는 0이에요. 그러면 이쪽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x 플러스 y는 0, x, y는 마이너스 1. 얘가 이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는 1, x, y는 0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t제곱 빼기 1은 0을 썼으면 좋겠고, 얘를 보고선 t제곱 빼기 t는 0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선 t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t 값이 0과 1이거든. 근데 얘가 x면 얘가 y고 얘가 y면 얘가 x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여기는 해가 1, 0, 0,1에서 4쌍이 나옵니다. 2번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대칭형. 알았지? 그 다음 자 14번에 별표. 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얘들아, 근데 1차 플러스 2차는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쌍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1차식을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놓고, 여러분들이 x가 문자인 게 익숙하시니까 얘네 둘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y제곱 빼기 2xy 플러스 3은 0이고 y에다가 얘를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x제곱 여기 2x제곱이니까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kx. 자 이거 하시면 또 마이너스 2kx니까 마이너스 4kx죠. 그 다음에 여기 k제곱이고 여기 k제곱이고 여기 상수항 안 나오고 플러스 3은 0이에요.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지면 x값이 한 개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서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빼기 a c가 빵이 돼야 되고 k의 제곱 빼기 9는 0이 돼서 실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답이죠. 그치? 그 다음 이제 무수히 많은 방정식 활용 문제가 나옵니다. 실은 중3 때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심화를 많이 풀었으면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활용도 나올 거고 2차 함수 활용도 나올 거고 연립방정식 활용도 나올 거고 뒤에서 배울 부등식 활용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전부 활용이야. 근데 실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법이 어려워요. 1학년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부등식을 다 배우고 나서 경우의 수가 나와.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경우의 수 순열조합을 배우는데 그 순열조합에서 무조건 등급이 결정이 될 거예요. 순열조합을 못하는 친구는 등급이 안 나올 거고,
순열조합을 잘하는 친구는 기말고사, 왜냐하면 대부분 한 학기의 등급이 기말고사에서 결정이 되는데 중간고사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말에서 죽쓰면 등급이 안 나와요. 경우의 수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킬 건데 기말고사 때. 자, 보세요. 일단 그림이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그려야 돼요.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그려야죠. 원을 하나 그려야 되고, 원의 지름은 직각삼각형 빗변이죠. 자,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4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얘가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어디 또 늦게 잤구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 지식이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A, B, C, D가 되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얘가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인 걸 알 수가 있지. 그죠? 여기 직각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아야 되지. 니네가 그림을 안 줘요. 고등학교 때는. 상황을 그리셔야 돼, 스스로. 이걸 그려야 돼요. 그린 다음에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세울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9 하나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34라 하였으니 2x 플러스 2y는 34 두 개죠. 그러면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y가 17이 되고 y를 17 빼기 x로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이 식이 x제곱 17 빼기 x의 제곱이고 빼기 169는 0이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34x고 17의 제곱은 289죠. 이거 두 개를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 뭐가 오겠냐? 플러스 120이 오죠. 그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17x 플러스 60은 0이 될 거고 x 빼기 5 x 빼기 12는 0이 되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대요. 그러면 x랑 y를 더하기 17이니까 가로가 더 기니까 x가 12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y는 5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실은 이 문제는 알고 보면 중3 때 풀었어요. 중3 때는 그림을 줬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스스로 그리셔야 돼요. 자, 요런 거. 자, 봅시다. 요것도 풀어줄게요. 자,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실근은 교점입니다. 그런데, 자, 두 수의 합이랑 두 수의 곱이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위에 있는 식은 1차 함수죠. 밑에 있는 식은 반비례지. 그죠? 그지? 근데 얘를 반비례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a제곱 더하기 3인데 이 값은 반드시 함수죠. 그럼 이 문제를
얘들아 해석기하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있는 이 반비례 그래프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거라고. 자,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자 봐봐. 1차 함수에서 x랑 y랑 부호가 똑같으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야. 그 다음에 x랑 y랑 부호가 반대잖아요. 얘는 기울기 양수야.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1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접할 때부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실근이 생기는 거죠.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2에서 공통수학 2로 할 때 이 분수함수 그래프를 배울 텐데, 그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려울 거야.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올 텐데, 잘 들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보이고 얘가 알파 베타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시고 아이씨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지.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2a 플러스 1t a 제곱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x랑 y인 거야. 그런데 얘가 실근을 갖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바로 판별식 때리면 되는 거죠. 2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3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내가 6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왜 벌써부터 전화야? 4a제곱 4a제곱이고 이게 뭡니까? 4a 플러스 1 빼기 12가 0보다 커 나갔죠. 4a 빼기 11이 0보다 커 나갔죠. a는 4분의 11보다 커 나갔는데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세팅을 하시면 얘는 2하고 3 사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은 3이죠. 대칭식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얘를 봤을 때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빨리 푼단 말이야. 자, 그 다음 384번도 풀어드릴게요. 자, 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도 내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중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 맨날 나왔던 문제지. 50 이상의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 처음수. 자, 처음수를 x, y 바로 우리는 중1 때부터 썼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가 50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x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야. 그지? 자, 문제를 세우면 첫 번째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래요. 그러면 1번을 보시고서 아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73을 세워주셔야 되고 2번을 보시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처음 수가 이거면 바꾼 수는 뭐예요? 바꾼 수는 y, x 바죠. 그런데 우리는 중1 때부터 이 아이를 10x 플러스 y로 쓰기로 했고 얘는 10y 플러스 x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 얘네 둘을 더하시면 11x 플러스 11y는 121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죠. 왜? 이거 x 플러스 y는 11 되고 이거랑 이거 풀 줄 아는데 이거 두 개를 풀면 x 값이 하나가 5보다 작은 게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50 이하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오겠지만 x가 5보다 큰 거 찾아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85번도 이따 풀어보시고요. 자, 갑니다. 공통분. 잠깐만요. 내가 6시에 오라 그랬잖아. 이거 먼저 책 가지고 와. 오늘 제가 직보가 많아서. 자, 첫 번째 공통근. 자, 쉽게 갑니다. 잘 들어. 자, 공통근 이론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 빼기 1, x 빼기 5예요. gx는 x 빼기 1, x 플러스 6입니다. 7로 갈까요? 그러면 얘는 근이 2라고 5고 얘는 근이 2라고 마이너스 7이야. 여기서 말하는 공통근은 뭐냐면 이 공통된 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이 지금처럼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면 공통분 구하는 게 너무 쉬워. 당연히 이렇게 안 주겠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센에 이 공통분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집에 가서 센이 있는 사람은 뒤져 보세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되는 걸 줘요.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되는 걸 주는데 고등학교 때는 보시다시피 인수분해 되는 걸 주지 않아요. 자, 공통분해에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답안 fx하고 gx를 더할 거예요. 교재 구석 가서 이거 풀어. 네. 앞으로 시작하면 안 돼. 오케이. 자, fx랑 gx를 더해볼게요. 실제로. 자,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시면 자, 플러스 x 빼기 1, x 플러스 7 내가 여기다 써줄게. 얘를 전개하고 얘를 전개하는 게 아니죠. 얘네 둘의 공통인수를 x 빼기 1로 꼽고 x 빼기 5 더하기 x 플러스 7로 인수분해를 하셔야지. 그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보시면 x 빼기 1이 되고요. 여기를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2죠. 그지? 하이 선생님.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더해도 공통근은 바뀌지 않죠. 그지? 그 다음 자, fx에서 gx를 뺄 거예요. 그럼 내가 옆으로 써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가 괄호가 쳐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 뒷부분이 마이너스 12만 남을 거야.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12 x 빼기 1이에요.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fx하고 gx의 공통근은 1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더해도 공통근이 안 바뀌고 빼도 안 바뀌죠. 그지?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인근은 안 바뀌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볼게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간단해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하죠.
해서 항상 두 식을 뺄 겁니다. 얘가 계산이 훨씬 간단하니까. 만약에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이 하얀색 부분이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 골치가 아파. 그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이 논리를 가지고 풀 건데,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자, 공통구를 한 개만 가져야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k 값이 2면, 그냥 원칙대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kx 빼기 2는 0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인데, 우리는 얘들아 이거 두 개를 빼도 공통분이 안 바뀌지. 그지? 자, 이거 뺍니다. 이거 빼요. k 빼기 2 x가 되고요. 이거 빼요. k 빼기 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k 빼기 2 묻고 k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하얀색이 빵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노란색이 빵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k가 2일 때, k가 2가 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입니다. 이러면 두 식이 일치하게 되지. 두 식이 일치하면 공통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기겠죠. 맞잖아. 야,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으면, 근 두 개가 똑같으면, 그죠? 두 개의 식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공통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모순이죠. 공통분 두 개 생기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이거를 서술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감점이에요. 다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공통분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x가 공통분이니까 x가 방정식 근이잖아. 이거 그냥 넣어주면 되죠. 어디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k에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고,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얘는 근이 마이너스 1이지. 얘는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이 두 개에서 공통분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공통분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자, 공통분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밑에도 다 풀어드릴게요. 제가. 자, 보세요. 둘 다 별표를 치시고, 얘네 둘이, 자, 386번 두 2차 방정식이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실수 K를 구하여라. 자, 봐봐. 얘네들이 공통분을 가져야 돼. 그러면 자, 이 식을 위에다 쓸게요. x제곱 빼기 k 플러스 4x 더하기 5k는 0이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분이 안 바뀌잖아. 그지? 더할까 뺄까? 처음에 한번 더 해볼까요? 아니, 빼볼까요? 빼면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k 빼기 4에서 빼기 k 플러스 2 x, 이거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10k는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k는 0이고
x가 5k예요. 뭐지? 뭐? x가 5k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k가 0이니까 현은지씨 x가 5k죠. 그죠? 은지야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어디 x 미안합니다. 틀린 주제에 우기니까 진짜 마이너스 2k 빼기 마이너스 2k 빼기 2죠. 근데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빼야 되는 게 대수가 아니야. 더 해볼까요? 더 해봅니다. 뺐을 때 실패했지. 그 다음 할 게 없어. 더합니다. 더하시면 2x제곱 이거 두 개 더해요. 마이너스 6x는 0이야. 뭐야? 더했어? 그러면 x값이 나오긴 하지. 그지? 근데 이거 더해도 이 안에 공통분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x는 0과 x는 3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자, x는 0일 때 위에도 집어넣고 밑에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빵빵 5k는 0 빵빵 마이너스 5k는 0이니까 x가 0일 때 k는 0이죠. 근데 k가 빵 되면 안 된다네. 탈락. 그지? k가 3일 때는 자 3 여기 집어넣어요. 9 빼기 여기다 3 집어넣어요. 3 k 플러스 4 더하기 5k는 0도 되는 거고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9 더하기 3 k 빼기 2 빼기 5k는 0이에요. 5k에서 3k 빼면 2k가 되고요. 9에서 11을 빼면 빼기 3은 0이죠. 그럼 이때 k는 2분의 3이 나와요. 얘도 해볼게요. 3k에서 5k 빼면 마이너스 2k이고 9 빼기 6이니까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얘도 k는 2분의 3이겠네요. 답은 똑같이 나오네. 그치? 해서 답은 2분의 3이에요. 오케이? 항상 빼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주어진 식에 따라서 아까 뭐야 뺐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빼서 애매하면 더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공통분 문제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공통분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즉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학교 내신에는 나와요. 학교 내신에서는 단골 소재입니다. 자 보세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근을 갖도록 하는 n값과 그때의 공통분을 구하라. 이 공통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거든. RPM에 보면은 공통분 해가지고 유형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유형을 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RPM 풀어드릴 때 문제를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한데 어려워요.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데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두 개의 식을 아무래도 빼는 게 좋으니까 그치? 일단 빼보자. 뺄까? 자, 빼볼게. 왜냐면 더하거나 빼도 공통분 안 바뀌니까. 뺍니다. 3mx. 이것을 이거 빼면 마이너스 3m.
이건 0인데 무엇인가 인수분해 되는 꼬라지가 나와야 돼.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지?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지. 얘가 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m 값이 빵일 때, 두 번째는 x가 1일 때. 봐봐. 얘들아, m 값이 빵이 되면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뭘로 바뀌어요? x제곱 플러스 1은 0. 여기도 빵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두 식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얘네 둘은 허근을 같이, 그죠? 허근을 갖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실근이건 허근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두 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서로 공통분이 두 개죠. 그래서 모순이지. 그지? 그 다음 x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이 공통분이라는 얘기야.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m 빼기 2m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밑에도 집어넣을게요. 1 더하기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2m 플러스 2는 0. 얘도 2m 플러스 2는 0. 어차피 둘 다 m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문제에서 실수 m값을 물어봤으니까 m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때의 공통근이 이거죠. 그래서 그때의 공통근은 1 해서 이렇게 두 개 적으셔야 돼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정방정식. 자, 볼게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자,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부정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그런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 근이 무수히 많아서, 그지? 근이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는데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을 언제 처음 배웠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풀 때 배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와. 왜냐면 뒤에 가간법, 대입법을 빨리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막 선생님들도 이걸 빨리 가르치고 싶어하는 바람에 이걸 대충 가르쳐요. 그럼 이거를 대충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애들이 벙치는 거지. 근데 너 지금 얼굴 표정 되게 웃기다. 얘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해가 정해지지 않죠. 뭐 내가 너네한테 항상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가 있으면, 그치? 얘는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치? 얘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는 뭐랑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랑 일치하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구해보면 1,4, 2,3, 3,2, 4,1 이거는 자연수일 때고, 이게 정수로 확장되면 0,5, 5,0 점점점점 이렇게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그래프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는 종이에다 일차함수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 공통수학 2가 안 됩니다.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있는데
이렇게 노는 종이 그리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얘를 찍을게요. 원점을 대충 여기를 잡죠. Y축, X축 찍습니다. 0,5, 1, 2, 3 이런 4, 5 여기 있겠죠. 1,4 여기 있겠죠. 2,3 여기 있겠죠. 3,2 여기 있겠죠. 4,1 5,0 하지. 그럼 이 사이에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순서쌍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 순서쌍들이 처음에 점선이 되다가 촘촘하게 이으면 얘가 직선이 되죠. 근데 이 직선이 일치함수 그래프랑 일치하죠. 왜냐하면 방정식하고 함수는 같은 거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도 같고요. 3차 방정식하고 3차 함수도 같아요. 오케이. 그 내가 니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할 때 계속 그래프 그려줬죠. 그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별표 1000개 치는 세 번째라고요. 그게. 봅시다. 그런데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아무튼 이거 중2 때 배웠으니까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정수 조건이 있고 실수 조건이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풀었죠.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거 니네 중3 때도 풀었잖아, 그치? 그런데 중3 때 푼 거랑 뭔가 다른 게 있죠. 짜증나게 뭐가 나와? 2차식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중3 때 풀었던 거 어떤 거예요? x, y 뭐 빼기 3x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 8은 0 이렇게 있으면 얘 중3 때 풀었던 건 이런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억지로 만들고, 그지? 여기서도 억지로 만들어라, 그지? 근데 얘랑 똑같아야 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11이 와야 되겠네, 그지? 그지? 10을 만든 다음에 x 플러스 1 y 빼기 3 한 다음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인데 제가 다행히도 소수로 맞췄어요. 그럼 케이스는 네 가지지. 1 곱하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곱하기 11 1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곱하기 1.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을 착착착착 4개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건 뭐야? 2차식은 없었는데, 그치? 그치? 근데 이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변형을 해야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자, 일단 얘를 양수가 되게끔 전부 이항시키면 이렇게 볼게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건 두 개 X로 묶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할 게 없네. 그래.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 처음에 실패했죠. 이거 두 개를 묶읍시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떨거지들이 x제곱 플러스 3, 0만 남았네.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자, 한 줄 더 써주는 게 낫겠지?
얘를 보고서 x제곱 빼기 1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뭐가 와야 돼? 빼기 4는 0인가요? 그럼 똑같아지죠.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x 빼기 1, y, x 빼기 1, x 플러스 1은 4가 되죠. 그러면 x 빼기 1, y 빼기 x 빼기 1은 4가 되죠. 조금 많이 짜증이 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자, 여기다 쓸게요. x 빼기 1, y 빼기 x 빼기 1은 4인데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 그치?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 곱하기 4 이거는 일단 x가 양의 정수가 나오죠. 2 곱하기 2도 나오지 x가. y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죠? 중학교 때는 심플하게 빨리빨리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는 각자 뭘 잘해야 되겠어?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4 곱하기 1. 또 뭐도 있을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인데 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x가 빵이니까 양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할 필요가 없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도 할 필요가 없어. 얘가 이거면 x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만 세팅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여기다 순서쌍을 씁니다. 얘가 1이면 이건 2죠. 근데 얘는 y 빼기 x 빼기 1이 4가 되는 거예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y는 7이죠. 그 다음에 얘가 2예요. 3,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근데 x가 3이니까 y는 6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4예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5가 되니까 얘는 7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개지. 그치? 자, 보세요. 388번은 우리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죠. 그죠? 389번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얘는 뭡니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수서상들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 해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잘 하셔야 돼요. 자,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오늘 좀 너무 많이 나왔나? 자, 보세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이걸 내가 설명 많이 해야 되거든? 그냥 할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정수조건 부정방정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개념원리는 개념 원리는 183까지 해오시고요. RPM은 RPM 어디지? 잠깐 보자. RPM은 아이고
뒤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 RPM은 여기 오메가 이론 풀 수 있겠어요? 배웠으니까 해보세요. 662번까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방정식은 다음에 실수 조건까지 다 듣고 나서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